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공부 아이들과 줌을 활용해서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3학년 곱셈 단원이고요. 6차 시 수업이어서 이미 기초 원리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개념을 형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곱셈의 원리를 알고 수학 곱셈의 방법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여전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여기서 이 선생님의 그 수업 컨텐츠를 가지고 컨텐츠를 활용해서 아이들과 같이 수학 곱셈 수업을 해보는 거죠. 이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수학적 학습 상황을 아이들과 이렇게 확인하는 건 컨텐츠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닦으면 학생 네. 좀 전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를 닦을 때 물을 잠그고 하면 한 사람당 물을 몇 컵 아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 학생들 지금 이제 여기 꽁냥이가 바로 대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경우 우리가 실무화상기로 줌 수업을 실시간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화면 공유를 통해서 지금 이 컨텐츠를 보여주었어요. 여기까지는 컨텐츠를 이용하시고 이 부분 지금 여기 우리 뚱냥이가 말하는 이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낄 수 있나요? 까지 묻고 나서 자,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생각해서 뭐 돌아가며 말하기 아니면 바로 여기 뭐 자기 공책에 수학 공책이나 연습지 연습지를 활용해서 하는 게 아마 더 편할 거예요. 3학년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자기 생각을 이 종이와 펜을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네, 종이와 펜을 이용해서 크게 쓰는 거죠. 예를 들어 9컵 숫자만 써도 괜찮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 네, 아이들마다 이걸 이렇게 이제 카메라에 갖다 대면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충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략적으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어요. 물론 잘 생각하지 못해서 못 드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실태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물 몇 컵 아낄 수 이렇게 9컵 아낄 수 있네요 라고 진행할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화면만 활용하시고요. 네, 그 소리는 선생님 목소리를 직접 넣으시는 거예요. 방금처럼 네, 여기에 화면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이거의 화면 공유를 그냥 플레이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예, 여기 그 스페이스바를 치면 유튜브로 이렇게 뭐 유튜브든 뭐든 이게 그 영상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곧바로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리는 0으로 소리 제거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면 학생 23명이 아낄 수 있는 물은 모두 몇 컵쯤일지 한번 어림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생각해서 한번 적어 봅시다. 네, 채팅창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수학 시간이니까 숫자를 바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마다 답이 다양하게 나오겠지요. 네, 이렇게 180컵이 있을 수도 있고요. 180컵 혹은 뭐 200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어떤 친구에게는 너무 좀 오차 범위를 벗어난 친구에게는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네, 가장 많이 나온 답에도 이유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지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생각을 곧바로 이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종이를 활용하지 않고 주석 작성을 만약에 활용하고 싶으시면 그리기를 활용해서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각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객관식으로 180 컵. 이거 물론 저는 지금 그 타블렛 연결을 안 했지만 선생님들은 타블렛 연결하시면 훨씬 더 쉽겠죠. 네, 200 컵은 빼고 그냥 220. 네. 자, 만약에 그러면 자, 여러분 이게 1번, 2번, 3번. 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더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슷한지. 자, 자기의 생각이 드는 곳에 별표를 찍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별표. 어떤 친구는 2번이 물론 한 사람이 한 번만 하는 거예요. 2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고 3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 2번이 가장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객관식으로 바꿔서 하실 수도 있어요. 구성하는 건 여러 가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바꾸시고 화면 공유 중지하신 다음에 친구들의 얼굴이 바둑판으로 나오게 하면 그 중에서 네, 이렇게 여기서 바둑판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다시 그 친구들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썼던 거는 화면 공유 중지를 하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네, 그게 이거였나요?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처음에 이렇게 어림하는 거니까요. 쉽게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네, 모두 다 이제 친구들이 한 거 저장도 하시고 지우시고 그런 다음에 주석을 끈 다음에는요. 여기서 지금 이제 소리를 내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소리를 줄일 수도 있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기 나름인데 저는 내용을 네. 이런 지금 이제 나오는 이런 내용 네. 어째서 이렇게 나왔는지 하는 그 이유를 친구들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근거. 예, 그렇게 생각한 근거. 사실 뭐 그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네네. 지금은 틀려도 괜찮으니까 일단 그러면 이제 그걸 친구들과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이거는 계산을 하기 전에 어떻게 어림짐작을 할 때 나의 계산했던 과정을 이제 식으로 나타낸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너 어떻게 계산했어? 물의 양, 아낄 수 있는 물의 양과 학생 수를 곱했어요. 왜냐면 9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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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컵 이렇게 23번을 더하는 거니까요. 9컵씩 23번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학생들의 입에서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친구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확인하고 선생님이 다시 확인해 주시고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말해 보도록 하면 좋겠죠. 네, 다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9 곱하기 23 이렇게 물론 이 과정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종이에 써서 말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말을 했으면 써볼까요? 네, 말부터 먼저 하고 식으로 써도 좋고요. 식으로 쓴 다음에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학생들이 어떻게든 생각하고 참여하고 표현하도록 해서 교사가 확인하는 이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23이 됩니다. 선생님들마다 약간 이제 수업 스타일이 좀 다르시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 9 곱하기 20이 나오는 방금 이 과정을 교사가 설명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있게 하시려면 아이들에게 먼저 생각해 보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누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것도 좋고요. 네, 그래서 같이 확인해 보는 거죠. 네, 이때도 학생들에게 이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도 있지만 먼저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면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난이도를 조금 중간은 파란색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다음에 빨간색 부분을 아이들로 하여금 찾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그러면 여기가 9칸 곱하기 3칸 이어서 9 곱하기 3. 네, 이것도 선생님이 적어 주실 수도 있겠죠. 9 곱하기 3. 자, 혹시 선생님 맞게 했나요? 이때 선생님이 맞게 했나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으시면 아이들이 맞아요, 맞게 했어요. 뭐 혹시 선생님이 일부러 오답을 해서 아이들 하여금 정답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죠. 네, 고도의 기술입니다만 이거를 아이들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이 과정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1을 먼저 곱하면 18이 되고 거기에 10을 곱해줍니다. 네, 이 부분에 이해도가 낮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9 곱하기 20이 왜 9 곱하기 2 곱하기 10이 되는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만 하시기보다 여기 있는 모는 종이를 활용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죠. 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선생님이 설명하셔도 좋고 아이들이 자기가 계산해 놓고 확인해 설명을 해보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건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서 교사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이거는 알아봅시다도 좋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만약에 앞부분을 충실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고 내용을 확인했다면 아이들이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게끔 하는 것도 좋겠죠. 9 곱하기 23 는 이제 계산하는 원리를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것을 좀 더 계산식, 네, 답을 좀 더 잘 구할 수 있도록 한눈에 알아보고 편리하게 구하는 계산식인데요. 나타내는 거는 사실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되게 편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거죠. 9 곱하기 23을 세로로 계산을 할 때는 심지어는 왜 세로로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자릿수를 이렇게 맞춘다는 거죠. 1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그리고 곱하기. 그러면 이거를 한눈에 이렇게 빵 하고 터뜨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겠습니까? 선생님이 직접 쓰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실물 화장기를 비추어서 실물 화장기를 가지고 그 실시간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화면 공유를 이제 중지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카메라가 지금 이제 선생님을 비추고 있었다면 카메라가 밑에 이제 교사용 책상을 보도록 방향을 돌려서 여기에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실물 화상기가 거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선생님이 바로 보고 하시려면 그 카메라를 반대로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거꾸로 놓고 쓰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맞추어서 자꾸 곱하기 23 이렇게 쓰시는 거죠. 네. 물론 지금 이제 화면에서 쓰는 것도 좋은데 저는 아이들이 직접 공책에 이걸 쓴다면 선생님도 공책에 쓰는 걸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계산하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공책에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3은 원래 이거죠. 네. 연습할 때는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7. 네. 이번에는 9 곱하기 20이죠. 네. 그러면 네.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9 곱하기 20은 그 다음 얼마인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할 점, 지금 여기에서는 말로만 지금 나오고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많이 없어요. 네, 39, 27, 29, 18 이건 눈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18 더하기 2는 20 이렇게 바로 쓰는 거죠. 네, 29, 네, 29, 18 해서 2하고 더해서 2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숫자를 눈으로 쓰지 않으면 아직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일일이 쓰기보다 머리에서 생각해서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지만 혹시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써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 뭘 하냐면 학생들이 직접 네,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네, 학생들이 직접 공책에 풀어보게 하는 거죠. 이제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갤러리 화면 보기로 전체를 다 보실 수 있고요. 혹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바로 지금 내가 풀고 있는 거를 바로 이렇게 비출 수 있는 학생들도 있고 바로 비추기 어려운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풀고 나면 이걸 이제 카메라에 풀이한 공책을 카메라에 갖다 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혹시 이제 학생 수가 많은 게 만약에 28명이 많다면 반씩 나누시는 것도 좋아요. 네, 사실 뭐 지금 이거는 처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아마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28을 동시에 했는데 혹시 이제 이게 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이제 벌써부터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이제 이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 이후의 활동들은 선생님이 여기에 활동들을 제시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학생들. 네. 이해도가 낮은 학생들은 이제 개별 지도가 가능하죠. 뭐 한 3, 4명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실물화상기는 전체를 안내해주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그 중에서 조금 잘 되는 학생들은 스스로 할 수 있고요. 안 되는 학생들 중심으로 선생님이 그 아이가 하는 걸 보고 일일이 하나씩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이제 풀이한 거를 가지고 네가 한번 말해볼래? 이거는 이렇게 하고 거기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짚어두고 설명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동시에 아이들이 그냥 막 와글와글 해도 서로 그 인터넷 속도 때문에 말하는 것이 막 좀 이렇게 호흡이 잘 안 맞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교실에서도 얘기해보라 그러면 서로 운율을 딱 맞춰서 이렇게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이때는 음소거를 한 상태에서 일단 말해보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걸 딱 보여주신 다음에 한번 읽어보기. 그 다음에 음소거를 해제한 다음에 읽어보기.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텍스트를 가지고 첫 번째는 먼저 개인별로 생각하여 말하기. 이때는 음소거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교사가 답을 확인해주기. 세 번째는 음소거 상태에서 답을 다시 소리내어 말하기. 네 번째는 음소거 해제 후 소리내어 말하기. 네. 속도 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대로 하면 훨씬 되게 더 많이 확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지금부터는 아이들과 묻고 답하기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이들과 묻고 답하기. 얘들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해 볼까? 그래서 누가 말해 볼까? 아니면 친구들끼리 이야기해 볼까요? 친구들에게 좀 설명해 줄래요?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좀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소외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학습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는 네. 23 곱하기 시간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게 되게 좋은데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확인하고 하는 것도 역시 네. 선생님이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때 함께 배움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함께 배움. 한 문제라도 모두가 해결하는 것. 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8 곱하기 14가 조금 너무 쉬우면 3 곱하기 56을 하셔도 좋고 6 곱하기 35 이런 거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이 한 문제만이라도 풀어볼까?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혹은 같이 해보는 거죠. 이제 자기가 다 이렇게 풀었으면 여기에 카메라에 갖다 대고 풀었어요. 뭐 손을 들거나 여기에 손들기 반응의 손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들고 나서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제시하면 각자 해결. 그리고 다 한 친구는 반응해서 손들기. 네. 교사가 이제 확인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고 나면 이걸 다 하고 나면 친구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이때 시간을 만약에 좀 정할 수도 있겠죠. 네. 시간을 정하여. 예를 들어서 뭐
한 문제당 1분, 2분, 네, 이렇게 시간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풀고 다 못한 친구들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함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학생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을 좀 더 기다려서 도와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아직 다 안 한 친구에게 누가 이제 도와줄 친구.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아이들이, 어디가 안 돼? 어떤 부분이 어려워?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거. 네, 이런 게 좀 더 피드백을 많이 활용하는 실시간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혹시 네, 제가 자막을 눌렀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수학 수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 선생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런 걸 문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확인해서 이거는 퀴즈처럼 골든벨처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찍 수업이 마쳐지면 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아이들은 따로 그룹을 이렇게 지어서 한 두세 명 혹은 1대1도 좋아요. 네. 화면 공유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대1로 아이들과 같이 만나서 화면에서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런 것이 좀 여기에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수학 수업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실물 화상기를 활용한 줌 수업, 네, 실시간 화상 수업, 네, 줌을 활용한 그 수업을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자,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 선생님들 많이 갖고 계시겠죠?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